Hi everyone, this is Rebecca and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from today, actually I'm going to record some videos and I'm going to upload them on YouTube so you can watch it in your free time. Okay, so let's start from now.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일단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영어 학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일단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 때문이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시간을 좀 제약이라는 게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친구들 단어 시험도 봐야 되지, 숙제 검사도 해야 되지, 진도도 나가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의 시험을 또 도와줘야 되고 항상 이제 영어라는 것을 즐겁게 언어로 습득을 이제 하게끔 제가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영어를 이제 잘 기억하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상으로나마 이제 이렇게 남겨서 친구들이 이제 뭐 쉬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이제 틈틈이 영상 볼 시간 있을 때 보면서 맞아 요런 게 있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 일단 제가 학원에서 이제는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할 때요. 항상 느끼는 게 부모님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세요. 그게 이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 사실은 이제 영어라는 것을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뭐 혹은 뭐 정말 이모, 고모 같은 경우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자신도 자신이 이제 없으니까 최대한 학원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올 수 있도록 많이들 원하시고 특히나 이제 친구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썬뜻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냥 학원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즐겁게 영상 보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였구나. 맞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었는데 라는 어떤 이런 기억이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좀 재밌게 즐겁게 서로서로 이제 대화를 영어로 조금씩 집에서 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요, 뭐 이런 문법적인 거를 막 설명하는 그런 뭐 강의처럼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식의 수업이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문법적 지식도 알려드릴 거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회화로는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중점으로 두고서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어떠한 부분을 가르쳐 드렸을 때도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예문들을 조금 즐겁게 외울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제 1강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 첫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요. 동사예요. 이게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지금 뭐 품사 정리부터 쭉 해드려야 되나 우리 친구들이 품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일단은 사실은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지금 문법적인 것을 막 푸시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동사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동사는요. 사실은 이제 단어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동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떠한 것에 어떤 정말 움직임 자체를 얘기하는 게 바로 동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동사라는 게 영어에서는요. 어떻게 나뉘냐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가 끝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일단은 맞아요. 세 가지밖에 없고 저희는 그 동사를 어떻게 보통 부르게 될 거냐면요. 일반 동사,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이렇게 할 거예요. 엄청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막 준동사라는 것도 들어본 것 같고 뭐 사역동사도 들어본 것 같고 지각동사, 감각동사, 뭐 수요동사 이름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정도 일단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는 기본적인 무엇부터 배울 거냐면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이름부터가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사실 어떤 동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아니면 혹은 어떠한 것이 정말로 어떤 움직임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런 걸 일반 동사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그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talk 이런 단어들 동사겠죠. 그리고 제가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eat 이런 것도 동사가 될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run 혹은 jump 이런 단어들 다 동사가 될 수 있겠죠. sleep 이런 것도 동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wake up 이런 것들도 동사가 될 수 있겠죠. 즉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동사와 함께 저희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먹는데 피자를 먹고 있어. 그러면 I eat pizza 요런 어순이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eat 먹고 있는데 뭘 먹고 있냐면 피자를 먹고 있어 라는 간단한 문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식의 일반 동사가 있다면요, 저희는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 두 번째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런데 비동사는 저희가 영어를 이제 처음 배웠을 때 아마 인칭대명사랑 함께 am are, is, was, were 이런 식의 어떤 암기를 하면서 외우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러면 비동사가 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동사는 왜 쓰이는가 하고 보면은요, 비동사는요 문장을 끝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먹는다 피자를 하면 그냥 I eat pizza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일반 동사가 없이 예를 들어 피자를 먹고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아프다가 영어로는 sick 이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아프면 sick가 동사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I sick? 뭔가 이상하죠? 자, 일단은 sick 같은 요런 단어들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즉,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상태죠. 내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형용사인데요. 이러한 형용사가 문장으로서 쓰이기 위해서는 비동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일반 동사가 없는 문장에 쓰이는 게 대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럴 때 I sick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I am sick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나는 아프다. 즉, 이 비동사는 문장에서 뭐뭐이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어떤 쓰임이 비동사가 가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고양이다, cat 이 정도만 하셔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사실은 there is a cat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there's a ca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동사는 고양이다가 아니고요, 고양이가 저기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즉,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그것의 위치를 나타낼 때도 우리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는 그냥 정말로 행동하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라면, 비동사 같은 것은 어떤 것의 상태나 아니면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 어떤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 편은 제가 아마 다음에 바로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조동사는요, 제가 친구들한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무조건 조 앞에다가 보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조동사가 돼요. 그러면 보조동사, 조금 힌트가 되죠. 동사를 보조해주게 돼요. 그럼 그 동사를 보조하면서 어떤 의미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동사 중에서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을 한다 라고 할 때요, I swim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I swim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well이라는 단어를 뒤에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I swim well. 이 well이라는 단어는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swim well 하면 나는 수영 잘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난 수영 잘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만 거기다 조동사 중에 우리가 ca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can이라는 친구를요, 거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I can swim well 이 되면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이번에는 she can swim well 하면 그녀는 수영을 잘해. 그녀는 수영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조동사 may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she may swim well. 그러면 may가 하나 can에서 may로 바뀌었을 뿐인데 뜻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녀는 수영을 잘 할지도 몰라. 즉 동사 앞에 붙어서는요. 문장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동사 앞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조동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배우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점차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동사와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도요,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냐면요, 문장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이게 언제 중요해지냐면 나중에는 저희가 태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시제 변화, 수일치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동사가 나타냈을 때 어떤 동사가 가장 중요해서 그 친구한테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순서는 어떻게 가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의외로 조동사가 가장 강력합니다. 조동사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엔 비동사가 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가 가장 약해요. 그러면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순으로 머릿속에 조금 암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조금 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한번 문장들을 만들어보고 좀 재밌게 가족들끼리도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배웠던 일반 동사로 문장 3개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었던 I eat pizza. 자, 그러면 내가 먹어. 피자를, 나는 먹는다 피자를, 이런 어순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피자를 먹는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eat 대신에 난 피자를 좋아해. 그러면 I like pizza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나는 피자를 싫어해. I hate pizza.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던 동사만을 바꿔줌으로써 문장의 해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비동사, 아까 제가 상태를 말했죠? I'm sick. 나 아파 라는 뜻 가지고 있겠죠.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 I'm hungry. 우리 hungry 라는 단어도 배고프다 라는 뜻으로 내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럼 배고프다 말고도 뭐가 있겠어요? 목이 마를 수 있겠죠. 그러면 I'm thirsty. thirsty 하면 목이 마르다라는 뜻으로 내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동사. 우리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can하고 may 정도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can이라는 게 할 수 있다니까 우리의 목표인 난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어. 그러면 I can speak English well. well까지 넣어주시면 잘이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I can speak English well.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어 라는 뜻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던 내 동생, 아직 되게 어린 나이의 동생일지라도 그녀도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she can speak English well. 근데 여기에서 사실 can보다는 뭐가 어울리겠어요? 아까 제가 했던 may가 어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녀도 언젠가는 영어를 잘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느낌. 그러면 she may speak English well. 그 다음에 in the future, 미래에서 라는 표현까지 넣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실 때는요, 말이 될 것 같은 문장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재밌는 문장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가끔씩은 일부러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이 그럼 왜 어색할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반 동사,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까지 3가지의 동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제가 동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조금 방대한 게 바로 동사예요. 동사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가서는 헷갈리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들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so guys, let's see you next time. I hope you enjoyed my video. Okay, bye-bye.